예, 예,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또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저 이상으로 사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결례일 것 같고요. 이제 발표 말씀 들으면서 또 최근 상황들 관련해서 드는 생각 몇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며칠 전에 북한이 북극성 2형이라는 미사일을 쏘고 또 뭐 엊그저께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미사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뭐 사드 배치가 상당히 좀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북극성 2형만 보더라도 그 국방부의 해명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방어, 이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200km 밖에 이제 수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북한이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성을 믿어달라라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지 43페이지에 뭐 이제 그림을 두 가지를 좀 실어놨습니다만,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사시에 그걸 넘겨버리면 사드는 또 그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극성 2형이 고도 550km까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서든지 간에 사드 후방을 갖다가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그건 역시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의 해명은 뭐냐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엔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할 때 이게 폭발할 수 있고 탄착지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 쪽을 향해서 북한이 유사시에 발사했는데 이게 일본 도쿄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 사드 문제 국방부나 정부에서 얘기할 때 북한이 무수단이나 노동이나 또 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뭐 그런 게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송기춘 교수님하고 이제 고영대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언급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송 교수님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미 간의 이 합의 내용이 조약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건 잘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사드 배치 발표 내용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헌법상에서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재정상의 문제, 국가 안보상의 문제, 특히 주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걸 조약 형식으로 갖춰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밟아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분의 말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좀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저는 뭐 국회 비준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여기 송영길 의원님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가셨습니다만, 적어도 대선 후보나 이제 지금 뭐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정당 쪽에서 집권 시에 사드 문제를 검토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뭐예요?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정권은 뭐예요? 정권에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데는 여당이 되는 겁니다. 여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당론을 정하지 못해서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여당이 어떤 이제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갖다 부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파병 이런 것들 우리가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런 얘기가 쉽게 하면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정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1, 2년간에 일단 그 사드 배치를 1, 2년간에 최소한 이제 유보를 하고, 예를 들면 북핵 협상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그게 개론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미국과의 합의를 해서 뭐 번복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부시켜서 이게 뭐 제 생각엔 이제 뭐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점을 좀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 팔을 비틀어서 사드 배치를 이렇게 느닷없이 발표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쪽에서 더 서둘렀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안팎의 증언을 볼 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사드 문제 관련해서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갖다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증언도 발견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황교안하고 전화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리실은 보도자료 뿌리면서 트럼프도 사드 배치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사드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매티스하고 황교안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도 국방부에서는 매티스도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작 미국 펜타곤 홈페이지에는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드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매티스가 왔을 때도 국방부는 조속한 배치, 조속한 배치를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결국 매티스가 받은 건 오리안 정도인 거예요. 한미 간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뭐가 환경 권한 대행처는 왜 이 사드 배치를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가? 미국한테 읍소를 하고 사정사정해서 제발 사드 배치 재확인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하고 있는 건가? 아까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사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우리가 다 비슷한 뜻과 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사드 문제에 관해서 공론화를 하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뭐 바라보는 관점에 달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드 배치가 결코 미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드 배치 강행 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줄곧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아주 중요한 세계 패권 전략의 핵심은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를 비롯한 MD를 막 밀어붙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동맹관계에 준하는, 특히 전략무기 공동개발에 나설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미국한테 얘기할 줄 알아야죠. 왜 미국의 눈치를 봅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드가 중국과 무관하다. 그죠? 사드를 만든 것도 미국이에요. 그걸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도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배치하면 운영할 나라도 미국이에요. 그러면 중국과 무관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국한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설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중국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한테 따져 물어야지. 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혹시 사드 문제 꺼내면 불경제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거절하면 어쩌나? 이게 노심초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국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는 이런 어떤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